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아시아는 급락하고 유럽은 강력하게 반등하고 미국은 잘 버티고 이게 전일 글로벌 시장이 한 줄 요약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은 그냥 간단한 하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야, 나 꼭 숏 베팅 해야 돼. 얼마 주면 할 수 있어? 했을 때 보통 내는 비용보다 2배, 3배 불렀는데도 오케이, 매도 체결시켜줘 라고 하면서 숏을 잡은 것이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월요일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갔었는데 이런 신고가가 나온 바로 다음 날에 무너지는 것은 많이 어색한 일이죠. 그래서 전일이 급락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투매가 나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그 지수 하락을 유발시킨 주체는 외국인 현선물 매도자들인데요. 아마 현선물 매도자들이 어제 매도를 쌓으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시 30분까지는 강력한 매도를 쌓았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요즘 변동성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장중에 보일 수 있는 조정이었죠. 오히려 그때는 옵션 내재 변동성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강화되자 아주 다이렉트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430선을 깨자 더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선물 매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죠. 지수는 잘 밀렸는데 무슨 스트레스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1, 20억 내의 거래를 하실 때는 뭐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1000억 단위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거래를 오늘 꼭 다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충격을 받게 된다 하면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주는 그런 비용이 들 거냐 이것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충격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면 아마 오늘 다 매도하지 않고 뭐 내일이나 모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충격 비용 중 하나가 선물 베이시스로 나타납니다. 이 유동성이 높은 선물 시장에서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들, 얘네들이 거의 다 차익거래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런 마켓 메이커들한테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켓 메이커들은 차익거래의 스프레드를 보이지 않게 조금씩 벌리기 시작합니다. 가령 선물 매도를 쌓았을 때 처음에는 선물 매도를 받아주는 매수자가 차익거래를 1포인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선물 매도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1.1포인트에서 차익거래하고 또 1.2포인트에서 차익거래하고 그런 식으로 선물 투기 매도자들은 매도 차익거래가 나올 것을 1.1포인트, 1.2포인트 이런 식으로 좀 더 아래로 때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투기 매도자들은 계속 이제 시장 충격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선물 매도를 쌓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선물 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베이시스가 월요일에는 거의 뭐 0에 근접할 정도로 시장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생각인지 아침부터 선물 베이시스를 마이너스 1포인트 넘게 밀기 시작하면서 선물 매도를 쌓았죠. 그리고 10시 30분 이후에 홍콩장 열리면서는 이 선물 베이시스를 마이너스 2포인트 넘게 밀면서 선물을 팔았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무려 마이너스 3.85포인트까지 밀면서 선물 매도를 하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선물 매도자들은 시장이 만기일에 이 자리보다 최소한 3.8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야만 간신히 본전이 되는 그런 고비용의 선물 매도를 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선물을 매도한 외국인들은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오늘 꼭 선물을 팔아치웠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기관리 프로그램 매도 2조 2천억이 시장을 하락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어난 현상 갖고 얘기하는 거고 본질은 외국인이 투기적인 대량 선물 매도가 시장을 밀어낸 겁니다. 또한 주식도 대량 매도를 했죠. 막판에 외국인 선물 매도를 걷긴 했지만 장중에 그 맥스 값으로 계산하면 주식은 거의 2조 가까이, 선물도 1조, 주식 선물도 2,400억 매도, 그리고 미리 선물도 한 6천억. 그야말로 아주 풀스윙으로 숏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노빠꾸 숏 포지션을 쌓으셨는데 과연 장렬히 전사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이 콜옵션 1243억 매도와 외국인 콜 1243억 매수에 대해서 야 이게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외국인이 주식과 뭐 선물과 뭐 이런 거를 풀로 숏을 쳤지만 콜옵션은 1243억 매수를 해서 상방 해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헛소리고요. 제가 하루 종일 옵션 판때기 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어제 콜 390이랑 콜 392 완전 극내 가격들이죠. 여기서 손바뀜이 있었어요. 개인이 이익 실현을 한 거라고 봐야죠. 장중 내내 이 콜옵션일 이 개인이 이 두 종목에서 꾸준히 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데뷔박스로 아주 높은 스프레드를 쳐먹으면서 차익 거래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콜옵션을 판 개인도 꼭 오늘 포지션을 다 털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장중에 점심 먹는 시간 빼놓고는 정말이지 아주 꾸준히 매도를 내놓으면서 체결시키느라 고생을 했어요. 게다가 콜 392는 무식하게 종가에 164계약을 시장가로 밀어서 때려버립니다. 사실 콜 390이나 392.5는 델타가 원이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선물 매도를 164계약을 네이키드로 때린 거나 다름없고 거기에 지불한 비용, 즉 호가 갭으로 인한 스프레드 손실이 무려 15포인트나 달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 164계약을 선물 마이너스 4%를 손실 보고 때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콜옵션 이익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다 치워버리고 싶다는 것,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몰라서 일단 오늘 무조건 도망 나오자 라는 것. 근데 저는 이번 경우는 전자라고 봐요. 그래도 그렇지 참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참고로 옵션 시장에서는 오늘 콜 392.5 말고도 콜 425도 사고가 있었죠. 이것도 마감 동시 효과의 255계약을 무려 8포인트를 아래로 밀어서 청산시켰는데요. 이거는 델타가 0.5 정도지만 그래도 이걸 2.21로 밀었다는 거는 시장가로 닥치고 때렸다는 건데요. 보통 내각의 옵션들은 시장가 거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호가가 이상해지면 차익거래자들이 예상 체결가 보면서 최종적으로 주문을 내갖고 이 박스 포지션으로 차익거래를 한 다음에 옵션 가격을 적당한 선에서 마감시켜주죠. 그런데 이런 이상 거래가 종가에 그것도 무려 두 행사가에서 대량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얇아졌다는 얘기겠죠. 결국 월요일에 한번 크게 슈팅을 줄 거긴 한데 주었지만 이번 주는 그냥 음봉이 조정을 주면서 일봉으로 삼각 수렴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아시아장이 밀리면서 전산장에서 선물이 전일 저점을 갱신하기도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고 오후 4시 되면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본장 시작하고 독일 지수는 그야말로 한 번도 쉬지 않고 2단 상승을 해서 13,9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전일 대비 1.44%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저가가 마이너스 1.06%였죠. 그래서 2.5%를 한 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슈로는 M&A 테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반등이라고 보고요. 반면 영국은 장 초반에는 같이 상승이 나왔으나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솔솔 밀리더니 결국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ECB에서 유로화 강세에 대한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잠깐 밀리긴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어차피 FOMC 혹은 그 이후에나 달러와 방향성이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뭐 특별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 외 좀 이상했던 거는 구리가 LME에서 이 톤당 8,000달러를 깨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 지수들이 강력하게 반등하자 미국 세션에서 커버링 나오면서 톤당 8,000달러를 지켜냈고요. 또 골드나 기름은 방향성 없이 횡보를 했습니다. 옥수수와 소맥은 어제에 이어서 강력한 반등이 이어나왔고요. 이 구리 가격이 8,000달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사실 8,000달러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한번 눌렀다고 가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돌아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상승이 시작되면 이번에는 1만 달러 보러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닥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미국 세션 들어갈게요. 미국은 유럽 세션 올라오면서 장중에 눌린 선물들이 다 올라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않고 변동성만 빼댑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장 초반에 많이 흔들긴 했지만 결국 점진적 상승을 이어나왔고요.
장마감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5.31% 상승을 했죠. 어쨌든 이 빅테크 주식들이 아직 무너질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장에서는 웬만큼 뭐 나스닥 같은 거 상승 못해요. 아니,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리면 매수를 해야죠. 개별 종목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장시작 전 실적 발표하면서 뭐 8%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본장에는 상승분 싹 반납했어요. 그 외에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꾸준히 올랐고요. 또 금융주들은 죄다 밀렸습니다. 금융주가 야금야금 밀리는 게 영 좋지 않은 게 이 금융주 그때 올라간 어떤 동인이 그 미국 10년 국채가 뭐 1.1% 쪽으로 계속 오르면서 뭐 1.5% 가니 많이 했는데 다시 1%대로 들어왔죠. 이건 한 템포 쉬러 가겠다는 겁니다. 장마감 후 발표된 API 원유 재고는 527만 배럴 감소로 컨센서스보다 크게 감소해서 일단 유가 하락은 멈춘 것 같은데, 근데 기름값 위치가 아주 애매한 위치로 위도 아래도 다 열려있죠. 53불 위로도요, 또는 반대로 51불 아래도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름 방향성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요즘 미국 로빈훗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숏셀러 죽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시장도 6월에 이제 공매도가 활성화되는데, 허용되는데, 이 공매도가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마진콜 때문입니다. 주식은 아무리 빠져도 이 옵션 매수한 것처럼 매수대금 전부를 날리는 것 외에는 손실이 없죠. 또 옵션 매수랑 100% 이제 맞출 수도 없는 게, 옵션은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이벤트가 안 일어난다면, 만기 때까지 이벤트가 안 일어나면 정말로 돈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버티면 됩니다. 소위 이른바 존버. 네. 자기가 생각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틀리지만 않다고 하면 미친놈들이 자꾸 자기 주식 밀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존버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주식이 만약에 미쳐서 날뛰잖아요. 그러면 매도에 사용된 증거금 이상으로 돈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근데 어쨌든 돈을 채워 넣는다는 거는 내 포지션, 즉 공매도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았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채워 넣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아이디어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 반성문을 쓸 여유가 없어요. 반성문은 나중에 쓰고 일단 닥치고 환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잘라놔야 되는 거지 돈으로 채워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미친놈이기 때문이죠. 가령 한 주당 100만원짜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안 샀으면 뭐 10분의 1 토막을 나더라도 한두 달 기다리면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자기 주식 사주면서 그런 때를 기다리면 원상복구 되죠. 근데 한 주당 100만원짜리 주식이 야 이거는 울트라 고평가야, 넌 20만원 가야 돼 하면서 누군가 숏을 칩니다. 그런데 웬 인터넷 게시판에 사람들이 모여가고 야 누가 이 주식을 공매도를 했대, 저놈 한번 죽여보자 하고 닥치고 사자 개미군단 출동 이래버리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콜옵션까지 동원해가면서 매수를 하죠. 그래서 이 주식이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자들은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되면 더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되죠. 사실 더블까지도 웬만한 매니저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많이 이제 스탑을 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이게 따따블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는 자기가 공매도를 한 논리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넘치는 유동성과 광기를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펀드 자산이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산이 5%인 50억 정도를 가지고 공매도를 칩니다. 근데 50억치 주식이 따블이 나서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손실은 50억이 나는 거죠. 그럼 벌써 자기가 공매도한 자금 전체를 다 잃은 겁니다. 자산의 5%가 손실이 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따블이 났어요. 그럼 공매도 포지션이 주식이 따블 나서 이제 100억에서 200억으로 따블 난 거니까 공매도 포지션은 50억을 쳤는데 그게 150억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주식이 따블이 났어요. 그래서 4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자산의 7배 350억 손실이 나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35%가 손실 나는 거고요. 이쯤 되면 멘탈 붕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공매도를 친 미국의 모 헤지펀드가 이 꼴이 난 겁니다. $20 하던 게 160달러, 그러니까
더블, 또 더블, 또 더블 해서 8배를 간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 콜옵션 만기가 2월 초예요. 그럼 여기서 또 더블이 간다? 그럼 이 펀드는 자산이 75%가 손실이 나게 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같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난리가 나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나오고 계좌 정지시키고 난리도 아닐 텐데요. 미국도 그런 게 없느냐? SEC라고 규제 당국이 있긴 해요. 그런데 과연 이 트위터와 레딧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람들이 글 쓰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세 조종 행위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얘네들이 무슨 미국의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을 도박으로 여기고 자기 돈 날아가는 거 감사하고 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미친 수많은 놈들이 다구리로 몰려와갖고 똑똑한 놈 한 놈 멱살 잡았고 야 내놔 하는 건데 이 똑똑한 놈은 미친놈들 쪽수가 너무 무서우니까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인 거죠. 가령 너네들은 범죄자야, 너네들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당장 좀비들이 때로 몰려갖고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있어. 내줘야지. 안 그러면 죽는데. 그만큼 이 숏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황상 저는 올해 6월에는 공매도가 개인들한테 허용된다고 하지만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공매도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반등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과 같은 반등을 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장중에 진짜 재미없게 또 눌릴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전일 종합주가지수가 60포인트 하락한 동안 개인이 4조 2천억이나 주식을 샀죠.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신규 주식 개인들이 할까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마감이 나름 잘 끝났다고 하지만 지수가 갭상승하면 오히려 개인은 주식을 일부 정리하거나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에서 전일 숏포지션 잡은 외국인들이 언와인딩을 해서 선물을 땡길 거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숏을 쌓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포지션을 위로 돌릴 거라고 추측하는 건 넌센스죠. 따라서 오늘 가장 유용한 전략은 그냥 이번 주는 눌린다라고 보고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열어둘지 계산하고 반등 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만큼 하락한 상황에서 또 무슨 숏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오전에는 반등을 볼 수 있지만 오후에 하락할 때는 따라가면서 숏을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큰 시장이고 또 내일은 FOMC가 있죠. 이럴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잘 대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